MBC 2시의 취재 현장. 안녕하십니까, 임정환입니다. 4월 9일 월요일 2시의 취재 현장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늘 재판에 넘깁니다. 검찰은 조금 전인 2시부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령 주식을 배당하고 일부 직원들이 이를 팔아치운 삼성증권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간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퇴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폭행 혐의자가 해외로 도망가는 일이 발생해 전자발찌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23일 구속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늘 재판에 넘깁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옥중조사 거부로 기존 혐의로만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조국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회부합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져 온 이 전 대통령과 주변 인물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현재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 14가지에 달합니다. 부인 김윤옥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와 측근 장다사로 전 기획관의 국정원 특활비 10억 원 수수, 다스와 관계사를 이용한 시영씨 개인회사 부당 지원 혐의 등입니다. 이 가운데 뇌물은 삼성이 대납한 다스 수임료 70억 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 원 등 모두 110억 원가량, 또 자신이 실제 소유한 다스로부터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으로 350억 원을 횡령하고 다스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해 청와대와 외교공관을 사적으로 동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도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당초 이 혐의도 모두 조사한 뒤 한꺼번에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지만 이 전 대통령이 3번이나 옥중조사를 거부하자 일단 기존 혐의만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들은 조사가 끝나면 추가 기소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기소와 함께 110억 원에 달하는 뇌물의 추징을 위해 논현동 자택과 차명 보유 부동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이른바 유령 주식을 배당하고 일부 직원이 내답한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주식 배당 입력 오류를 하루 동안 파악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장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예. 삼성증권이 주식 배당 입력 오류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삼성증권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요. 배당 담당 직원이 주식 배당을 잘못 입력한 것은 지난 5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결제자인 팀장이 확인하지 않은 채 승인했고 다음 날인 6일 오전까지도 이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6일 오전 9시 30분 28억 1천만 원 현금 배당 대신 주식 28억 1천만 주가 직원들에게 입고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증권 주식 총 발행수가 8,93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입고된 주식이 30배에 달하는 셈입니다. 삼성증권이 해당 오류를 확인한 시점은 6일 오전 9시 31분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주문 차단에 나섰다고 하는데 차단하기까지 37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 직원 16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 501만 주를 주식시장에서 매도했고요. 이로 인해 삼성증권 주가는 한때 전일 종가 대비 12%가량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 손해가 클 텐데 이런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 가운데 선임 애널리스트도 껴있는 것으로 드러났죠? 네,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한 선임 애널리스트는 100만 주를 팔아 350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애널리스트가 시장에 혼란을 주는 일에 가담한 셈입니다. 여기에 팀장급 간부까지 포함한 16명 임직원이 모두 501만 주, 1,800억 원어치를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직원은 회사가 오전 9시 51분부터 5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사내망에 매도 금지 공지를 올렸지만 이를 무시한 채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탓에 그 손해는 투자자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폭락한 가격에 매도한 투자자도 적지 않을 것이고 주식을 팔지 않아도 기업 가치가 훼손돼 역시 손해거든요. 삼성증권은 해당 직원들에게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리고 감사 결과에 따라 문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직원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삼성증권이 이런 어이없는 행위가 용인되도록 한 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증권 시스템 곳곳에서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 배당의 경우 일반 주주와 달리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데요. 이 때문에 삼성증권 등 상장 증권회사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오류로 입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삼성증권의 경우 발행회사로서의 배당 업무와 투자 중개업자로서의 배당 업무가 동일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오늘부터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오전 9시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가 삼성증권 경영진을 면담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담반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금감원 점검반이 오늘 투입돼 내일까지 특별 점검을 벌이고요. 모레부터는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를 벌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다른 증권사와 유관 기관들을 상대로 주식거래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장훈 기자였습니다. 경찰청은 소방차 같은 긴급 차량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파란불이 켜지는 신호 시스템을 오는 8월쯤 전국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구급차나 소방차 같은 긴급 차량이 신호등에 다가서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도록 신호를 제어하는 것으로 시범 운영 결과 평균 46%의 시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정한 앵커가 진행하는 2시의 취재 현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2시 7분 서울지방현재기온 12도입니다.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 온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에 대한 사퇴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금융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야당은 김기식 금감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검찰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 원장의 지난 2015년 미국 출장 당시 교육생 신분에 인턴 비서가 수행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김 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원장을 금융감독기관의 수장 자리에 그대로 두겠다는 청와대의 오만불손 태도는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도 김 원장을 부패한 인사로 규정하면서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고 박주선 공동대표 역시 당 차원에서 형사적 대응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김 원장을 적폐의 전형이라며 정부나 여당이 감쌀 일이 아니라 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 원장은 과거 출장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며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이어가면서 금융시장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국회 해외 시찰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필요하면 전반적 상황을 공개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전자 발찌를 차고 있고 성폭행 혐의까지 받던 30대 남성이 해외로 달아났다가 송환됐습니다. 이 남성이 해외로 빠져나갈 때까지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8살 신모 씨가 베트남행 비행기에 오른 건 지난 4일. 한 달 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 중이었던 데다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지만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 규정상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해외에 나갈 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 씨는 출국 허가를 받지 않았고 보호관찰소 역시 비행기가 뜨고 위치 정보가 잡히지 않자 그제서야 행적을 추적해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이던 현지 공안과 경찰이 입국 심사장에서 신 씨를 붙잡아 송환했지만 자칫하면 공항을 빠져나갈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일본으로 도주해 법무부가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자 등 무단 출국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대상자는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이 2년 연속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육류수출협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1조 3천억 원 규모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중국의 반미주의 정사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콩 명보는 최근 푸젠성 푸저우 시인의 인도에 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산을 사지 말자는 문장이 적힌 서명판이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난징에서는 현지 공항국에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전쟁 발동에 반대한다는 가두 집회 신청서가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와 날씨 이선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4월 임시국회가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공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야가 방송법 통합대안을 만들어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평화와 정의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 정의당 회의에서 바른미래당도 방송법 통합대안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한다며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 처리만을 고집하는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와 금속노조는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시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금속노조 등은 오늘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 전략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가 헌법에 보장돼 있다는 것을 이번 수사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부문별 실무회담이 이번 주 한두 차례 더 추가로 열릴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통신 부분은 물론 경호와 의전 부분에서도 조금 더 협의할 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평년보다 낮은 기온은 오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지만 호남과 영남, 제주도는 이른 오후까지 나쁨 수준이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광주 19도 등으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3도입니다. 오늘 2시에 취재 현장 마칩니다. 감사합니다.